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2일 토요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정오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조금 이거 확인이 필요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두 사람 단독회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의 무역 협상을 했다.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측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 장비, 즉 제트 전투기로부터 미사일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군사 장비를 구입하기로 동의했다, 약속했다. Agreed to purchase. 우리는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 나는 이런 구매 약속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최근에 있었던 이 무역 협상이라고 하면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벌써 최근이 아니죠. 1년 이상 지났고, 그런데 새로 제트기를 사고 미사일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오늘 방금 맞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비밀리에 약속이 되어 있는지. 더구나 F-35 스텔스 비행기는 이미 40대를 약 70억 달러를 들여서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첫 비행기가 들어왔습니다. 공군 파일로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그 역사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게 그날 더 큰 뉴스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외에 또 새로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미사일과 전투기를 또 새로 산다는 건데, 과연 이런 약속을 했는지, 이런 언지를 주었는지, 이건 조금 우리 대통령이 국방부가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큰 오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대량 구매 약속을 하고 이 회담이 무리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것도 상해 임정 100주년 수립 기념일을 맞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려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만남도 아주 성의 없게 만나고, 더구나 끝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각자 그 강조점이 다른 언론 발표가 있었고, 언론도 거의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무시당한 회담을 위해서 또 뭐 합의도 나오지 않고 원론적 합의를 재확인하고 한 것 정도를 위해서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 야당의 의혹 제기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국방 문제고 엄청난 큰 문제니까, 또 미국 대통령이 한 이야기니까 이거 반드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 국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동안에 주한미군 뭐 철수하고 싶다고는 이야기도 하고, 주한미군의 규모가 4만 명이 된다고 그러고 지금 28,500명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해명이, 신속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뜬구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고 정체불명의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이 안보실에 실무회담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예고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Good enough 딜에 대하여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 줄 것처럼 안개를 피웠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통상 전문가를 안보 2차장에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문재인 안보 외교의 민낯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특사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북한과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빅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도 강조했습니다. 회담 후 질의에서 현 수준의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말 뜬구름 정상회담, 밑자락 깔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대해서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매일 한 번씩 하나씩 이 말을 만드는데 오늘은 뜬구름 정상회담, 밑자락 깔기 정상회담, 북한 바라보기 외교란 말을 또 썼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모욕감을 느낀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러려고 미국에 갔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단독회담이 15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고작 2분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분 만나주는 걸로 챙길 것을 철저하게 챙기는 비즈니스맨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동맹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다웠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정상회담 전에 한 겁니다. 한국,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대목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잠깐 만나 미북 정상회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선언적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서 무기 많이 사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쪽에 신속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동맹관계를 다지는 것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국익에도 부합하고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국회의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바로 소관부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선언문, 공동언론 발표문 하나 없이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한 졸속, 알맹이가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굿 이나프 딜에 대해서 미국 측이 한마디 이런 방법도 없음으로 인해 결국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것도 말 잘못했네요. 미북이라고 해야지. 미북 회담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재개를 주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 없다, 절차를 밟아 나가자라고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5,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초청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했다 이렇게만 발표가 되었는데, 감사했다고 하면 안 되죠. 가겠다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5월에 일본 천황 즉위식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옵니다. 그리고 6월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을 때 또 옵니다. 5월, 6월 일본에 오니까 내친 김에 한국까지 방문해달라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석에서 가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부 의사인지 다시 조정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산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약속까지 제공을 했는데도 얻어낸 게 없는 정말로 참 딱한 회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렇게 지적 나옵니다.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을 믿고 이 야당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달 말 있을 예정인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이번 달 말에 4차 김정은 문재인 회담 또 이루어질까요? 그건 조금 유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온다면 김정은이가 서울로 와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면 가능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기만 하면은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체포해야 된다는 지금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한미 간의 상당한 벽이 있음을 보여준 그런 회담, 또 우리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부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회담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게 한미동맹 뭐 여전히 문제없다 하지만은 지금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훈, 정의용, 또 국정원 최고위직에 있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 정보기관의 평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한테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보 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한미동맹 잘 될까요? 아무리 트럼프,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서 외교적 은사로서 빚셀 틈 없다는 말도 써가면서 강조를 하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더구나 최근에 통일부 장관으로 반미 성향이 너무나 노골적인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만사 젖혀놓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우리 군사 장비를 사기로 합의를 했다. 제트기로부터 미사일까지 감사합니다. 라는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